뭘로 푸는지는 알죠? 근의 분리입니다.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근의 부호는 수식만으로 풀지만 근의 분리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놓고 푼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리고 삼각함수는 반드시 t로 치환해서 풀어야 돼요. 독립변수 x가 1회 이상 나온 경우에는. 근의 분리 안 되죠? 자, 답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정리하십시오. 15초에 같이 갑니다. 자,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개념은 다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어요. 만약에 이 문제에 답을 못 낸다면 여러분이 수학상의 근의 분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독립변수 x가 와, 3번이나 나왔네? 이거는 당연히 그래프 못 그려. 나 그래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y는 t의 세제곱 플러스 at의 제곱 플러스 at라고 이렇게 식을 바꿨습니다. 즉 선생님이 sin x를 t라고 치환했어요. 자, 그런데 제한 변역이 있네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예요. 자, 사인 그래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그리면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예, 그러므로 얘는 t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t의 범위가 놓이겠구나.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극대값, 극소값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나는 도함수를 구해서 는 0으로 놓고 구할 겁니다. 3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a는 0이라는 2차 식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요 식 같은 경우에는 요 제한 변역에서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근의 분리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의 분리는 그림을 그려놓고 푸는 거랬죠?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2차 식이 이렇게 근을 갖기는 갔는데 놀랍게도 이 근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더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더라 라는 요런 그림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은 안 포함하니까 당연히 뻥뻥 이렇게 뚫려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 만들 수 있지.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무조건 크다 돼야겠죠. 그래서 4분의 D 공식 쓰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녀석이 0보다 크다. 그러므로 A-3은 0보다 크다. A는 0보다 작거나 혹은 A는 3보다 크다라는 이런 범위가 하나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를 따진다고 배웠습니까?
대칭축의 위치라고 했죠. 자, 대칭축. 이 2차식에서 대칭축을 만들어내는 공식이 있었지. 뭐가 있었어? 마이너스 2a분의 b. 이게 대칭축의 식이에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대칭축인데 그 대칭축 역시 어디에 놓여야 한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만 한다. 맞나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범위에 있어야 해.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주고 나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합니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범위가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세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여기 이 그림에서 경계점은 뭐하고 뭐가 되고 있어? 마이너스 1과 1이 되고 있죠.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의 y값이라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경계점에서의 y값이에요. 이 녀석의 부호가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작다? 크다. and f의 1도 0보다 크다. 얘를 만족하면 되겠네요. 근데 선생님 잘못 적었어. 조식 다시식이지. 이렇게 다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f 다시 마이너스 2를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그러므로 a는 3보다 작다. 요거 하나 나오고. 자, 이제 f-1, 2를 대입해 봤더니 3 플러스 2a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 3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고 나오네요. 자, and로 만족했으므로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 구하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네요. 자, 어쨌든 이 결과로 만들어낸 이 세 개의 범위를 우리는 and로 묶는다. 뭐하러 묶는다? and로 묶어야 해요. 자, 그래서 그림 헷갈릴 것 같아. 예, 그래서 선생님이요 수직선상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첫 번째 녀석을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얘는 0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노란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3부터 3보다 작다까지구나.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세 번째 이 녀석을요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3 사이 이렇게 됐어요. 자,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았더니 여기 보이네. 또 다른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최종 A의 범위 구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는 요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게 금의 분리였어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자.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십시오. 이 문제 답 나오는 사람 있으면 막바로 선생님하고 같이 풀겠습니다.
답은 2.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는 kx 플러스 2 sin x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어쨌든 문제에서 극값이라는 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f-x부터 구해봅니다. 얘는 k 플러스 2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녀석이요. 가만히 봤더니 2차 식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2차 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자, 2차 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극값을 가지려면요. 실근을 중심으로 실근의 좌우의 값을 곱한 것이 0보다 작아야 되지. 하지만 극값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까? f-x가 0 이하가 되거나 혹은 f-x가 0 이상이면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 있는 개념에서 정리를 해놨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f-x도 구했으니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범위로부터 갈 거예요. 코사인 x의 범위는 항상 마이너스 1, 2, 3, 1 이하죠. 선생님이 요 식에 1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2, 3, 2 이하죠. 이제 이 식의 각 변에 몇을 더한다? k를 더할 거예요. 그래서 k 더하기 2 코사인 x는 k 마이너스 2 이상 k 플러스 2 이하 요런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 자체가 바로 뭐야? f-x였거든요. 맞습니까? 요것이 f-x가 가지고 있는 범위예요. 즉,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수직선이 있어요. 여기 0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f-x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 즉, 무슨 얘기예요? 꼭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그래프도 괜찮고 혹은 f-x라는 저 범위가 0 이상에 있어야 해 라고 했으므로 이런 상황도 오케이.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k 플러스 2는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겠죠. 자, 그래서 k는요 마이너스 2 이하이거나 혹은 자, 이런 그림을 만족하려면 k-2는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므로 k는 2 이상이어야 한다요. 자, 이것이 k의 범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 자연수 k의 최소값 구하래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몇이 되겠다? 2.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자,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 fx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f-x는 0이라는 도함수를 구했어요. 자, 3차 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는 몇 차 함수 되겠습니까?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런데 이 2차 함수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그 알파, 베타는 바로 극대, 극소가 되는 지점이 되겠지. 그런데 그 극대, 극소가 되는 지점은 이렇게 하나는 극대는 x축 위에 있고 극소는 x축 밑에 있거나 혹은 극대, 극소가 이런 식으로 오거나 이런 식으로 오거나 이런 식으로 오거나 이런 식으로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A가 양수인 경우엔 이런 그림밖에 안 되지? 물론 A가 음수인 경우는 반대 그림이 나올 테고요. 자,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많은 그림 중에서 이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다? 얘네밖에 없죠. 맞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 f의 알파랑 f의 베타랑 곱한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때요? F의 알파랑 F의 베타랑 요거 두 개를 곱했어. 몇 나오겠습니까? 예, 0이 나오겠지. F의 알파, F의 베타는 0.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만히 보니까 0이 나오는 경우에 실근이 몇 개다? 두 개다. 즉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 이렇게 두 개의 근이 가능하다요. 자, 반면에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음수 곱하면 양수, 양수 곱해도 양수. 즉 계산을 했을 때 F 알파, F 베타 계산한 게 0보다 클 때는 근이 몇 개밖에 없어요? 실근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그럼 세 개의 근 중에 실근이 하나라는 건 허근이 몇 개라는 얘기다? 두 개라는 얘기다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실근의 개수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극대 극소를 만들어내는 알파 베타를 구해서 원래 함수인 F 알파, F 베타는 0보다 작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요 두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쭉 얘 두 번 이렇게 읽을 거야. 시작. 서로 다른 세 실근 F 알파, F 베타는 0보다 작다. 한 번 더. 서로 다른 세 실근 F 알파, F 베타는 0보다 작다.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 한 실근과 중근 F 알파, F 베타는 0. 서로 다른 두 실근 한 실근과 중근 F 알파, F 베타는 0. 한 실근과 두 허근 F 알파, F 베타는 0보다 크다. 한 실근과 두 허근 F 알파, F 베타는 0보다 크다. 이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아래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극대값, 극소값이라는 말 나왔으니까 우선 f-x부터 잡아놔야겠네요. 뭐의 미분법 되겠습니까? 곱의 미분법이에요. 자, 그래서 3x의 제곱 플러스 6x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a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성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붙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 나오면 무조건 공통인수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앞으로 뺍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마이너스까지 같이 빼버리는 게 더 편하겠죠? 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앞으로 뺐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입니까? x의 세제곱이 보이죠. 그리고 또 뭐가 보이겠습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은 사라지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6x가 보이고 플러스 a가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자, 맞습니까? 예. 얘를 0이라고 놓고 요 녀석을 만족하는 값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얘가 극대값, 극소값을 모두 갖는다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요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f-x를 구했는데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차 방정식이 보이고 있는 상태다? 3차 방정식이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기존에 풀었던 문제와는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극대값, 극소값을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 그림을 그렸을 때 극대, 극소라는 건 이렇게 돼야지만 막 극대, 극소 이런 게 만들어지잖아? 이 그림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3차 방정식의 가능한 그래프를 모두 그려봤더니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요. 뭐 예를 들면 같이 뭉쳐보는 걸 그랬나?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혹은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맞습니까? 자, 이 3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런데 극대 극소를 다 가지려면 볼까요? 맞불 여기선 극대 극소 다 나와 안 나와? 나오지요. 자, 여기선 어떻습니까? 뿔만 나오기 때문에 극소 하나만 나와요. 여기서는 뿔이기 때문에 극소 하나만 나와요. 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극소만 나오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극소만 나옵니다. 자, 저기 보이는 원래 함수가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 경우는
여기에 보이는 이 3차 방정식이 이런 그림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즉 극대 극소를 모두 갖기 위해서는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는 0이 뭘 가져야 된다?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가져야 한다예요. 자,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 배웠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가지려면 우선 누구부터 뽑아내야 돼? 알파, 베타부터 뽑아내야 돼요. 알파, 베타는 어떻게 뽑아냅니까? 얘 도함수를 구해서 뽑아내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러므로 3으로 나눠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예요. 자, 그런데 얘가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서는 20, 얘를 gx라고 선생님이 놓을게요. 요 새로운 3차 방정식 gx라고 놓을게요. 그래, g의 루트 2하고 g의 마이너스 루트 2를 계산한 값이 0보다 어때야 되는 상태입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 상태예요. 맞죠? 위에서 배웠던 개념. 그래서 이제 루트 2를 넣어봤더니 2 루트 2 마이너스 6 루트 2 플러스 a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6 루트 2 플러스 a 요런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식 풀면 a 마이너스 4 루트 2 a 플러스 4 루트 2는 0보다 적다가 나와서 a의 범위 구하면 마이너스 4 루트 2보다는 크고 그리고 4 루트 2보다는 작다 나옵니다.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 4를 루트 속에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얘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루트 32. 여기는 플러스 루트 32. 자,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 구해볼 거예요. 자, 큰 수부터 불러보자. 루트 32보다 작은 정수 몇이 될까? 몇 대입니까? 5, 4, 3, 2, 1, 0, 1, 2, 3, 4 마이너스 죄송해요. 마이너스 빼먹었다?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총 몇 개의 정수가 가능하다? 11개의 정수가 가능하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토함수의 활용 2로 넘어갈 거예요. 네. 네, 오늘 뭐는 거? 여기 F 알파예요. 이 시그마. 이 알파는 요 녀석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였어. 여기서 뭐야? 극대고 여기서 극소죠.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요. 이렇게 위아래로 있어야지만 세 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 베타를 뽑아서 원래 식에 집어넣어 주는 거지. 네. 네. 요 공표해줘.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네. 네. 끝까지 가셔도 돼요.
속에 옷걸이에 불편하시면 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숙제. 네. 자, 우리 9페이지 할 차례 맞죠? 네. 우리 이 수업 다음 주에 수업이 이 수업 잡혀 있어. 이 수업 다음 주 없죠? 일주 쉬죠? 아, 몰라요? 아, 이거 안내하고 가야겠구나. 선생님이 다음 주에 수업이 있는 반이 있고 없는 반이 있는데 선생님! 오, 안 껐어.